네, 뉴스 듣고 오셨습니다. 업종별로 탑픽 종목들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대투증권 대치퍼스트의 하진태 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낙폭 과대주에 대해서 좀 자세한 내용 알아본다고요? 예, 지금 뭐 업종별 특이점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업종 대표주들의 흐름을 한번 잡아서 전체적인 분위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업종 대표주들 동향을 먼저 보셔야 되겠는데요. 자, 5월 달에 들어서 삼성전자가 고점을 나오면서 우리도 지수가 고점이 좀 나왔습니다. 2001포인트에서 1779포인트까지 대단히 많이 이제 하락을 했었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업종 대표주들 한 5개 정도를 한번 제가 꼽아봤습니다. 네. 자, 이 LG화학 같은 경우는 4월 달에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5월 달에는 오히려 한 2% 정도밖에는 하락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현대건설도 한 10% 정도입니다. 근데 유난히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상당히 많이 하락을 한 부분이 있는데 이 기간 중에 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11% 엊그제 저점이 되겠습니다. 1779포인트까지가 11% 정도 하락을 했는데 그리고 어제는 한 0.9% 그리고 오늘은 1% 남짓 정도 플러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락폭에 비하면 상당히 기술적 반등이 미미한 부분이 되겠는데 5월 들어서 외국인들이 3조 넘게 팔았죠. 그거를 대부분 기관보다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봐야 되는가 하게 되면 기업의 실제 가치와 수급 어떤 것 때문에 이 주가가 내렸는가를 많이 보셔야 되는데요. 기업의 실제 가치가 훼손이 되면서 주가가 하락했다면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손절매를 단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런 것이 아니라 글로벌적인 수급, 우리 내부적인 수급으로는 거의 그럴 일이 발생하지 않는데 글로벌적인 수급에 의해서 하락을 했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매수 적기이다. 그렇다면 이제 어느 타이밍에 어떤 부분에 어떤 종목군들을 노려봐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지금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불확실화에 대한 공포가 상당히 많이 만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에 대한 부분은 뭐 유로존 도미노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그리스보다도 스페인 더 문제라는 부분이었고 미국 부분으로 본다면 JP 모건으로 인해서 제2의 리먼 사태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불안 그 두 개가 합치가 됐고 거기에 중국은 또 답보 상태 이런 부분들이 연속이 된 것 같고요. 이럴 때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술적 분석상 여기까지 되면 저점일 겁니다. 또 그게 붕괴되면 그 아래를 또 저점을 잡아주거든요. 그 일예를 보게 되면 1950포인트가 122평선이기 때문에 거기 2000 무너졌을 때는 뭐 그 정도에서 완만하게 끝나겠죠라고 했다가 200일 이동평균선이 1910이었습니다. 우리 심리적인 부분에 1900까지도 한번 무너졌었고 그리고 상승폭 이 작년 8월 달에 저점 1644 대비해서 상승폭의 절반이 1850 저도 대략 이 정도로 봤었는데 그것도 하루 만에 무의미하게 종가로 해내서 무너졌던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겠죠. 네. 이것이 바로 공포시장의 특징이다. 아무런 해석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야말로 돈에 의해서 올라가는 것이 유동성 장세라면 돈에 의해서 하락하는 것이 이제 공포 장세가 되겠는데요. 이럴 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것들, 자, 이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의 실적들을 한번 감안해보자라는 부분인데요. 제가 표를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네, 어떤가요? 5개 종목군에 대해서 영업이익을 한번 작년, 올해, 내년으로 한번 구분해봤는데요. 삼성전자가 작년도에 16조 5천억이 나왔는데 올해 20조 사실 넘어갈 것 같습니다. 얌전하게 잡는 게 한 20조 정도고요. 내년도에도 또 10% 이상의 향상하는 22조가 넘을 것 같고 현대자동차에서 8조에서 9조 그런데 이제 10조가 조금 안 될 것 같다는 부분으로 삼성전자보다 이익 개선율이 조금 작은 편이고요. 자, 최근 들어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바닥권에서 헤매고 있는 종목이 바로 삼성중공업인데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1조 1천억대에서 거의 변동이 없고요. 자, 그리고 건설주. 올해 해외 수주 모멘텀이 조금 보이는 그런 거였는데 7,500억에서 올해는 한 8,700억. 내년도에는 1조 1천억으로 상당히 개선되는 것은 보이는데 바닥권에서 아직까지 주가는 그대로 멈추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LG화학을 조금 수치를 잘못한 것 같았는데요.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조 8천억 그리고 올해 조금 줄지요. 2조 5천억. 그것 때문에 화학주가 상당히 많이 된소리를 맞았고요. 내년도부터는 뭐 LG화학뿐만 아니라 호남석유까지 해서 모두 다 화학주는 좀 좋아질 것 같다. 그럼 우리 쉽게 말해서 퍼라 그러죠. 주가와 대비를 해본다면 삼성전자가 10이었는데요. 7.8로 줄었습니다. 뭐 주가 변동이 며칠 돼서 소수점은 좀 변할 것 같고 내년도까지 7대. 자, 애플과 더불어서 세계의 순위를 다투는 그런 이 글로벌 빅5에 들어가는 그런 종목군이 이 7대라는 건 굉장히 저평가라는 얘기죠. 현대차도 역시 8대가 됩니다. 자, 상대적으로 많이 그동안 하락했던 삼성중공업, 현대건설,
LG화학이 10m 전후에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제 이 주가가 하락하면서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퍼가 굉장히 낮아졌다라는 것이 상당히 눈에 띄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지난주까지는 낙폭 과대주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지만 네. 이제는 아주 실적이 좋아지는 빅2라고 하는 그 종목군들이 가격 메리트가 상당히 발생을 했다라는 것, 이런 점들을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낙폭 과대주도 모두 다 똑같은 낙폭 과대주가 아닌 겁니다. 낙폭 과대주 가운데서도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삼성전자, 현대차, 이 빅2는 돈의 힘으로만 떨어졌기 때문에 펀더멘탈 지금 실적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주목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빅2 가운데서도 특히나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하고 계세요? 네, 제가 한국경제TV에서는 삼성전자 예. 전문가가 이렇게 돼 있는 시기 되겠는데요. 역시 지금은 삼성전자를 하겠습니다. 140만 원대에 제가 30%에서 50% 이익 실현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지난주 말과 그리고 이번 주 초부터 해서 다시 한번 일부 매수가 가능한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한번 짧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한 표를 한번 먼저 보시게 되면은요. 이 F라고 비교를 해 보셔도 5월 2일 이 삼성전자의 고점으로 비교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고요. 어제 애플이 반등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우리도 좀 반등을 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좀 많이 하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5월 달 들어서만 저점을 비교한다면 141만 8천 원에서 116만 5천 원까지 상당히 많이 17.8%가 하락을 한 부분이 볼 수가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도를 한 부분입니다. 다들 기사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갤럭시 S3 사전 예약분이 거의 1,000만 대 육박을 하죠. 굉장히 많다. 결과적으로 2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부분인데요. 1분기에 6조 조금 못 미쳤죠. 7조가 달성이 무난히 될 것 같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3분기에는 어떻게 되겠는가에 대한 부분도 나오는데요. 네. 3분기 역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탑재한 신제품, 최근 들어서 그래핀을 이용한 트랜지스터도 개발했다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상상을 초월한 이런 신제품들이 계속 나와서 결과적으로 애플을 확실하게 따돌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호남 석유에 대해서 낙폭 과대주로 한번 관심을 뒀다면 이번 주부터는 이런 종목으로 관심을 두겠는데, 일단 오늘 올라가는 이런 가격대에 쫓아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120만 원 이하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가 한번 급락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시장에서는 쌍바닥을 보러 가는 것들이 흔한 부분이기 때고, 그리고 또 6월 말까지 계속해서 발목 잡을 악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120만 원이 무너진다면 분할해서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한 150만 원 정도, 이것도 한번 좀 얌전하게 잡은 부분이 되겠고요. 100만 원이 무너진다면 이건 시장 전체가 흔들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일단 한번 빠져나와서 현금을 가지고 보시는 이런 전략으로 가시는 것이 무난한 전략일 것 같습니다. 네, 하나대투증권의 하진태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민입니다. 이틀 연속 시장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현재 상승폭을 키워가면서